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속에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 앞으로 시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10가지를 추렸습니다.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보시다가 또 설명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는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매수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최대한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분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차 소장님의 아까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가지고 멋지십니다. 전에는 살이 안 쪘던 사진을 썼는데 너무 괴리감이 커가지고 다시 살이 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좀 바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도 멋진 사진 보여주셨고 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픽부터 볼까요? 하나머트리얼즈, 롯데칠성, 한화투자증권, 한국항공우주, 다날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스쿱의 김상훈 대표는 넷마블, KL넷, HMM, 센트럴모텍, 라운시큐어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좋은 종목들을 고르고 선별해서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더 질문하고 싶은 점,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예, 하나머티리얼즈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 삼성전자가 오늘도 7만전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 잘 나왔고요. 4분기도 현재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단에 얽매이지 않고 이러한 실적들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근저에는 고객을 다변화했다라는 측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납품을 하고요. 다양한 거래처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라면 물론 이제 반도체 시황이 주가 움직임 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고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익을 증가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공장을 최근에 증설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악재로 좀 작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공장 증설하면서 현재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공장 증설한 거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 대비해서 비용이 좀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형태죠.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나는 기업들 이러한 형태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앞으로 물론 반도체 시황에 따라서 업황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리콘 기반에 의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심권에 둬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머트리얼즈를 처음 종목으로 차용주 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을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김상훈 대표가 첫 번째 넷마블을 가지고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봄봄님이 바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넷마블 목표가도 알려주세요. 설명하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안 켜놔가지고 예. 일단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일단 설명해 주시죠. 넷마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2월에 나인엠 인터랙티브 흡수합병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를 했거든요. 이제 나인엠 인터랙티브가 이제 메타버스 및 플랫폼 관련 기업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좀 동시에 딥러닝을 활용한 일단 기술력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들을 좀 확보를 하겠다라고 좀 움직임을 좀 보인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 지분 100%를 출자를 해서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ETF를 좀 관련해서 좀 볼 수 있는데 메타버스 ETF가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 ETF에도 넷마블이 하나 편입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좀 뷰티 사업이나 그러니까 브랜드를 통한 뷰티 사업이나 소셜 카지노 사업 등을 좀 계속 신규 사업으로 좀 런칭을 하면서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네오 IPO가 예심으로 좀 심사 중에 있는데 이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실적 때문이라고 해요. 실적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데 일단 실적도 견고하고 차트로 보았을 때 좀 하방 경직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이평선 지지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손익이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목표 가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봄봄님도 그러고 지금 장미님도 유튜브에서 13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대요. 근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 뭐 한 14만 8천 원 정도까지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안 올라왔나요? 네. 차트가 아직 지금 현재 13만 원대입니다. 가격은. 그래도 일단 박스권 형태를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한번 바라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 15만 원까지는 좀 안 보셔더라도 한 14만 원 이상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14만 원대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일단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올라가면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예, 롯데 칠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추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더위가 좀 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 칠성의 기본적인 음료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온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새로운 부분들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맥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뭐 다양한 종류의 맥주 요즘은 뭐 입맛을 다지시는데 편의점 가면 정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레토로 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옛날 그렇죠. 물론 이제 표지만 그렇습니다. 뭐 새우깡 맥주도 있고 뭐 별의별 맥주들이 그렇죠. 뭐 곰표 맥주도 있고 별의별 맥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OEM으로 롯데칠성이 다 대부분 다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맥주 부분에 대한 주류 부분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앞으로 견인할 것이다. 지금 위드 코로나 되면 이제 거리두기가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뭐 가볍게 술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혼술하는 것보다는 술 소비량이 더 늘어나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년도 기대치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음료 부분을 깔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맥주 위탁 생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뭐 양주라든지 소비가 늘어나면 이 또한 롯데칠성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과 위탁 판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칠성을 차영주 소장님이 두 번째 소개해 주셨는데 위드 코로나 이제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 어쨌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에서 롯데칠성 소개해 주셨고요. 자, 종목 소개를 해드린 중에 저희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해서 중국 쪽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하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큰 폭의 변화 없이 3,594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0.37%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일단은 거래가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도 0.57% 정도 상승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일단 보합권에서 뭐 큰 움직임 없이 지수는 큰 움직임 없이 시장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또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KL넷 소개해 주시죠. 네, KL넷은 이제 물류 관련주입니다. 네. 이제 물류 관련해서 IT 컨설팅도 하고 이제 물류 관련한 주로 좀 꼽히고 있는데 일단 출구 없는 물류 대란 이제 그 LA항 입항 대기가 사상 최대로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류 대란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조금 최근에는 좀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일단 27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물류 대란 관련해서 대책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어떤 대책 논의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관련 테마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에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고 압박이나 어떤 물류 관련한 그런 압박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S 물류 사업 협력사고요. 그리고 스마트 물류 관련주로 좀 이전엔 쿠팡이나 어떤 바이든이 이제 물류 지원 관련해서 요청을 했을 때에도 테마로 묶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대란 테마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는 윤석열 대선 후보 테마주로도
움직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덤으로 이러한 테마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5일선과 121선 위에서 좀 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들을 기반으로 좀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KL넷, 요즘 물류 대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KL넷이다라고 좋은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추이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예, 하나투자증권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뭐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면서 네. 오늘은 좀 5%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뭐 최근에 좀 관심이 뜨겁죠. 그와 관련해서 두나무 관련 지분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저는 하나투자증권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말씀드리고요.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뭐 그와 관련해 두나무 지분이 있는데 여기에 증권 부분이 지금 현재 증권사들 소리 소문 없이 웃고 있죠. 연말 또 보너스 대규모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정도로 증권사들의 이익 구조 개선 속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투자증권이 비트코인을 두나무 지분을 왜 갖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다라면 여기에 이제 확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하면 NFT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술이 결국 비트코인의 암호 기술과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NFT 기술의 증권 업종과의 그 결합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서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이걸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현재 지금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현재 지금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금융권도 NFT 기술과 관련된 지금 메타버스와 NFT 기술에 관련주들이 뜨거운데 이렇게 현재 지금 단순하게 비트코인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을 차영주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이런 비트코인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NFT도 연결될 수 있는 금융업 쪽에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결국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공부를 하셔서 관심을 이제 산업과는 융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금융,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기술. 근데 지금 다 그게 융합이 돼 버린 거죠. 저는 예. 따로따로였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갈 텐데 HMM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HMM도 유튜브에서 또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센조 님이 자, 그럼 HMM 지금 사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의견을 한번 주시죠. 네, 일단 HMM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네. 거시적 좀 불확실성으로 좀 하락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력난도 있었고 인플레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증시 전반적인 데 악재를 좀 불러 일으켰는데 HMM 같은 경우에 이제 물류 관련주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러한 중국 전력난이나 이런 인플레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이런 물류 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HMM도 같이 좀 많이 낙폭을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재 물류 대란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오면 사실 그대로 와야 되는데 이 과일이 다 익어서 오거나 아니면은 좀 못 먹게 돼서 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물류 대란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분기 매출은 3조 6천억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조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21년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정도를 추정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PER이 2배에서 3배 사이인데 어떻게 보면 그 PER이 어떻게 보면 벌어다주는 것이 1년 안에 얼마나 벌어다주는 것을 좀 의미를 하는데 2년 동안 번 것으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을 벌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SCFI 지수 때문에 좀 빠진 게 있는데 2022년 2분기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MM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류 대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다시 한번 HMM을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인데 자, 오늘 좀 어제 많은 관심이 있었다가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추천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관찰을 좀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네, 들고 좋습니다. 왔는데요. 누리호 발사 일단 뭐 어느 정도 절반의 미완의 완성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조금만 좀 좋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뭐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다 갖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발사 자체는 성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전에 누리호 이전에 발사를 했었을 때 발사와 동시에 이제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발사체를 궤도까지 끌어올리진 못했습니다만 700km를 날아갔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내년 또 5월달에 또 발사를 한다라고 하죠. 이때는 꼭 성공을 했으면 바랍니다만 단기 이슈로 좀 영향을 미칠까. 물론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주도를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뭐 시장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벤트성이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일단은 발사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면 위탁 생산에 대한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열어놓을 수 있다. 우리도 이제 과거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들을 통해서 위성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국들의 어떤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단 너무 과도한 기대 오늘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죠. 과도한 기대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중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 그리 나쁜 주식만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 어제 누리호가 발사가 됐는데 뭐 절반의 성공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업적은 이루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다음에 발사했을 때 성공했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위탁 생산을 받아서 인공위성을 이제 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미래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센트럴모텍 가져왔습니다. 네. 네, 센트럴모텍은 일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구동장치와 현가장치를 좀 제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현가장치가 이제 노면에 이제 닿는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 장치인데 이것 관련해서 알루미늄 컨트롤암이라고 해서 국내 최초 개발 및 최대 규모의 그런 공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좀 특징이고요. 자동차 볼 스크류를 좀 국내 최초로 국산화 납품한 것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매출 및 영업이익 흐름이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는 조금 안 좋은 추세를 좀 보였으나 네. 지금 2분기 동안 만 봤을 때도 작년 영업이익을 모두 다 벌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자체는 되게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제 루시드랑 이제 리비안 테마 가능성이 있는데 루시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나올 여력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네네. 아직 도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출시가 이제 보여지는데 곧 나오죠. 네, 이제 곧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루시드 관련 테마도 받을 수 있고 사실 이제 리비안 테마가 좀 중점적입니다. 왜냐하면 센트럴모텍은 이전에는 루시드 상장할 때 세원이랑 같이 해서 굉장히 큰 시세를 보였던 주식인데 리비안도 상장이 11월 중순부터 말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가 좀 급등했을 때 센트럴모텍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센트럴모텍 전에 루시드가 상장을 할 때 수혜를 봤던 것처럼 이번에 리비안이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데 미리 좀 선점해서 매수해 놓고 그 이슈로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차영조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싸이월드 하십니까? 했었습니까? 네,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싸이월드가 다시 열렸죠. 그렇죠. 보고 싶으십니까? 차마 제가 로그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셨죠. 예,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다날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를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좀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싸이월드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일단 접속자가 700만여 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발빠르신 분들은 아직 아이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얘기죠. 아이디를 찾아서라도 이제 비밀번호가 생각나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증권가에서 지금 설왕설래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700만 명 정도 들어왔으니 지금 현재 네이버 카카오 정도의 어떤 밸류 가치를 인원당 두게 되면 3조가 넘는 밸류를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증권가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여기에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억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지금 이제 만약 비밀번호라는 걸 알고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으시죠. 옛날에 나의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옛날 애인 사진도 좀 있고요. 부끄럽네요. 뭐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2030, 1020 세대들과 과연 싸이월드로 소통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조금 쉽지가 않죠. 벌써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저도 제 아들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쪽은 벌써 인스타그램에서 틱톡으로 넘어가는 세대들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싸이월드가 열렸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싸이월드 관련주들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기대하는 거 이게 뭐 메타버스와 연결돼서 블록체인까지 가능하다? 글쎄요. 이제 싸이월드 시대는 보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추억 네. 속에 저는 좀 그렇게 냉정한 판단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싸이월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서 다날도 봐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이센조님이 싸이월드 호수 앵커님한테 1촌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도토리도 선물해 주신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인데 라운시큐어죠. 라운시큐어를 유튜브에서 노는 게 제일 좋아님이 라운시큐어를 남자친구한테 추천을 해줘가지고 5,600원에 샀는데 사자마자 뚝뚝 떨어졌다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좀 답을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제가 오늘 좀 모든 주식들을 좀 살짝 테마성이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네. 뭐 이렇게 확정 짓지는 좀 못하겠지만 네네. 이 테마를 관련해서 좀 올라간다 하면 사실 그 목표가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말씀 예. 좀 드립니다. 일단 라운시큐어는 이제 보안이랑 인증 관련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가져온 이제 테마는 이제 11월 3일 날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생체 인증 서비스를 카카오페이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운시큐어가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데 카카오페이 관련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패스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일단 유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영국도 이번에 연장을 하게 된 뉴스를 좀 봤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야구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는 백신 패스를 도입을 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이제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는데 네. 이런 사실들은 사실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논의가 계속 지속되거나 그리고 뭐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라운시큐어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래 이평선들 지지가 조금 탄탄한 편입니다. 튼튼한 좀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좀 기반으로 손익비 좋은 매매가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운시큐어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까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 하나씩 꼽아주시겠습니다. 먼저 차영주 소장님은요? 네, 저는 뭐 현재 지금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메타버스와 NFT 기술,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 탑픽으로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김상훈 대표는요? 네, 저도 이제 오늘 메타버스가 좀 강한 편으로 좀 오르고 있고 어제 미장도 좀 로블록스가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네. 넷마블이 메타버스에 좀 편입된 만큼 지켜보셔라라고 해서 이제 탑픽으로 좀 넷마블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오늘 좀 공통적으로 어쨌든 뭐 업종은 다르지만 이 NFT나 혹은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연관될 수 있는 메타버스와 연관될 수 있는 종목들을 꼽아주셨습니다. 넷마블을 꼽아주셨습니다. 하나투자증권과 넷마블 오늘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